그는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이면 공사장으로, 시장으로 가리지 않고 일을 나섰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큰 돈을 만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자식들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고, 비바람 피할 집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스스로는 충분히 해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 집 아버지는 성실하다 했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했고, 가끔은 자기 몸은 돌보지 않으면서도 자식만큼은 챙겼습니다. 그게 그의 자존심이자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은 장성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또 다른 짐이기도 하지요. 혼수, 예단, 집 문제, 돈이 오가는 문제는 늘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버지, 그래도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 그 말 앞에서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모은 돈, 이거 다 내주면 내 노후는 어쩌나,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그는 그 말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예식장 예약, 예물, 혼수. 무엇 하나 돈이 들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돈을 꺼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에선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식 결혼한다고 전부 쏟아붓는 거 아니다. 늙어서 내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싶네. 결국 그는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큰아들 결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감사의 눈물을 보였고 며느리 될 사람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뿌듯함과 허전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은 참 훌륭한 아버지라며 칭찬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했고 며느리도 자랑스레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잔치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노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퇴직금도 저축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고구마 한 봉지를 살 때에도 지갑 속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태도도 변해갔습니다. 결혼 초에는 감사하다며 자주 찾아왔지만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 보인다고 손을 내밀어 주길 내심 바랐지만 아들은 오히려 부모의 상황을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면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란 건 이렇게 외면당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는데, 결국 그는 건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늘 해오던 일도 더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 텅 빈 주머니가 더 서글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허전했을 뿐이지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게 부모의 숙명인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를 칭찬했습니다. 큰아들 집 해준 거 보니 성공한 아버지네. 하지만 정작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 쓸쓸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 결혼은 자식의 삶이지 부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도 결국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소박하게 삽니다. 큰 기대도 큰 불만도 없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는 가끔 말합니다. 내가 자식 결혼에 전부를 내주긴 했지만 그 덕에 알게 된 것도 있다네.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챙겨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는 그런 그의 삶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보험을 하며 수많은 집안을 봤지만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고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남겨두세요. 지켜내세요.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침대에 누워 들으면 잠이 잘 오는 남의 집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한번, 화면 2번 톡톡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 꺼내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은퇴한 미경의 창고 속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